이제는 국내 정치 얘기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오늘 원내대표를 뽑았습니다. 새누리당의 선택은 뚝심파였습니다. 이남희 차장. 네. 정진석 당선된 거죠? 당선됐습니다. 네. 싱겁게 결과가 좀 끝나는데요. 122명의 새누리당 당선인 중 119명이 투표를 해서요. 바로 69표를 얻어서 그러니까 득표율이 58%가 됩니다. 네. 그래서 2차 투표도 가지 않고 과반을 넘어서 바로 정진석 당선인이 신임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표결한 걸 보니까요. 과반수가 1차 투표에 넘어갔는데 정현욱 부원장께 질문 드릴게요. 3파전이었는데 친박으로 알려져 있고 확인되는 유기준 의원의 경우는 7표 나왔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아마 저 세 분의 후보 중에 아마 유기준 후보는 가장 공인된 친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 부분들은 이번에 유기준 후보가 출마 당시에서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최경환 의원이 나가는 게 친박의 이름을 빌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도 했고 제동도 그렇지만 본인이 출마를 강요했고 이 과정에도 결국은 유기준 7표는 친박은 절대 안 된다는 당내 의원들의 뜻이 반영된 것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투표에 나선 의원들은 이제 19대 의원이 아니라 20대 당선인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로 보아서 이분들 사이에서는 친박 성향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결국 친박의 선택은 유기준이 아니라 정진석 당선인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진석 의원은 아마 대체적인 언론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고 이래서 나름대로 중도 성향에 가깝다고 보겠지만 실제 이번에 정진석 후보를 좀 지원했던 그룹들은 친박의 일부 원로 그룹들이 좀 있었고 친박의 원로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명분을 중도로 포장을 한 건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친박인 듯 친박이 아닌 칼라로 갖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확실한 친박이 아닌 컨셉으로 가서 나는 중도의 여러 가지 좀 영향력, 중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 어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투표 결과도 그렇습니다만 역시 3파전이라지만 실질적인 대결은 정진석, 나경원 두 후보 사이에 있었죠. 자, 오늘 오전에 이제 표결 직전에 결국 의원들을 상대로 당선인을 상대로 유세를 했습니다. 각각 자신의 경쟁력을 얘기했습니다. 두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우아한 독종입니다. 야무진 승부사 나경원이 해야 할 일은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화려한 말만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지와 아이디어만으로 쇄신하고 혁신할 수 없습니다. 정진석의 용기와 배짱, 뚝심만이 감당해낼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제 내 별명은 야무진 독종이다라고 스스로 이제 공개를 하면서 정말 야무지게 하겠다. 좀 표를 달라, 힘을 모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결정적 패착은 아마 초기에는 나경원 의원의 여러 가지 좀 대세 분위기가 솔직히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초반에는 나경원 대세론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나경원 후보니 정책의 의장을 러닝메이트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김재경 의원을 선택하는 과정들이 상당한 패착이 아니었나. 러닝메이트 두 사람 모두 확실한 비박으로 이미지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찌됐든 당내에서 한 70명 가까이 되는 어찌됐든 현재 의원들 당선인 숫자는 전체적으로 친박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고 그 부분에서 정진석 의원이 대구 경북권의 김광민 의원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친박의 우호적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지금 정현욱 부본부장의 이제 해설은 러닝메이트를 선정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인 흐름 같은 게 좀 읽혔다는 걸 정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결국 유력한 후보들 사이에서는 설전도 있었고 공방도 있었습니다. 토론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편집해 봤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맹공으로 여야 대립과 마찰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때 썩 잘하신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데 구체적인 팩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국회 때,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 12월 8일 날 여야 처리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이래 제일 빨리 예산을 처리한 기록입니다. 원내대표 동선보다는 국민적인 지지도 지명도를 통해서 당대표에 도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당대표까지 시켜주시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만 저는 원내대표에 만족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표결 직전 상황이었었거든요. 저런 공방 끝에 결국 결론은 났습니다. 정현욱 부본장께 이것도 여쭤볼게요. 나는 마무리 투수가 되겠다.
그리고 정권 교체의 선발 투수가 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거든요. 네. 정진석 원내대표와 앞으로 이제 상대해야 될 상대 두 야당의 원내대표의 궁합이랄까. 네. 특히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님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뭐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지만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일반인들은 정진석 새 원내대표가 박지원 아마 내일 선출될 더민주의 원내대표와 여러 가지 협의를 잘해서 협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 박근혜 청와대에서 과연 원만한 협치를 잘 주문할 것인가. 아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3당의 원만한 법안 처리가 잘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아하. 그동안 양당 체제에서도 법안 처리가 잘 안 됐었고 네. 실제적으로 법안 처리라는 게 그렇게 긴밀히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마지막에 여야 정파적 그 정쟁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정진석 원내대표는 당청 간의 관계를 얼마나 더 원활히 할 것인가. 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정현욱 부본부장의 해설 들으면 굉장히 냉철하게 해주셨거든요. 기대는 사람들이 많이 하겠지만 잘 안 될 거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주셨는데 그러면 요것만 더 여쭤볼게요. 국민들은 이제 선거가 끝났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제 대통령 그룹의 패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대통령이 생각도 좀 바꾸고 청와대가 생각도 좀 바꿔서 여야끼리 잘 오손도손해서 타협을 하는 그 협치 안 될 거다 보셨는데 그러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이래도 안 바뀌나 해서 실망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안 된다기보다는 아마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금 청와대와 네. 어떤 형태로든 주요한 법안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이슈도 있을 것이고 현안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필요하면 그 원내대표끼리의 협상도 있겠지만 앞으로 네. 본격적으로 청와대가 직접 야당과의 대화 통로를 열려고 할 겁니다. 아마 그 부분들이 네. 단순히 3당 원내대표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청와대가 직접 야당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나설 네. 것이고 그 부분들을 정진석 원내대표 어떻게 조율할 건지 네. 아마 색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협상이 벌어질 것이고 논의가 이루어질 거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4년차, 5년차를 맞아서 이제 총선 결과 때문이겠습니다만 정현욱 부본부장은 청와대가 야당을 직접 상대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이걸 좀 예상해 주셨습니다.